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염종석의 거인사생, 동의과학대 야구부 염종석 감독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7연패 얘기는 다 추후하고 당장 레리 서튼 감독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종훈 수석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선임해서 잔여 시즌을 치르게 됩니다. 일단 이종훈 수석 코치는 뭐 이전에 감독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좀 친근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15년도 코치 생활할 때 이제 롯데에서 마지막 코치 생활인데 네. 그때 이제 일본에 같이 네. 감독하실 때 제가 네. 일본 투수 코치로 했던 그 인물인데 네. 92년도 이제 마지막 우승할 때 멤버였습니다. 이번 타순에서 뭐 똑딱이 타선에서 아주 잘해준 네.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잘했지만은 되게 좀 온화하고 선수들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인데 15년도 좀 기록은 안 좋았죠 감독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네. 조금 요번에 이제 뭐 비록 감독 대행이지만은 요 기회 한 달 조금 더 되는 이 기회에 또 그때 안 좋았던 기획들을 한번 또 씻어 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또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또 같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종훈 대행이 이 분위기 잘 수습할 것 같다는 기대가 있는지. 분위기는 수습을 해야죠, 그죠? 네네.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분위기면은 이 선수들은 뭐 어떤 종목이건 간에 분위기가 바뀌면은 조금 좋은 그 전 기억보다는 좀 더 좋은 이런 기운에서 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분위기는 바뀔 겁니다. 이 분위기가 이제 남은 경기가 한 36경기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5위와의 게임 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죠?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분위기 잘 추스려 가지고 마지막까지 5위 싸움에 그죠? 5위 싸움에 네, 뒤처지지 네. 않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아마 클 거라고 봐요. 이종훈 네. 감독은 네. 선수들도 거기에 좀 무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팬들은 이제 서튼 감독도 그렇고 이종훈 감독 대행도 이제 이전에 감독할 때 그냥 사람 좋은 사람으로 그래서 좀 뭔가 카리스마 있는 감독이 이제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 두산 감독이시죠. 지금 SBS 해설위원 하고 계시는 김태형 해설위원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단에서 이제 프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프론트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본의 아니게 올해는 성적을 올리겠다 하고 FA 영입도 많이 했고 하기 많이 했죠. 때문에 예. 리빌딩 시즌이라기보다는 성적을 올리는 시즌이었는데 네네. 뭐 이렇게 앞서 얘기했지만 좀 본의 아니게 신인급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면서 네. 약간은 좀 리빌딩 시즌 네네. 비슷하게 지금 되어가는데 이걸 갖다가 이종훈 감독이나 뭐 같이 해가지고 조금 젊은 선수들이 좀 잘 치고 올라가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좀 틀린데 이 구단에서 네. 이 젊은 선수들을 좀 더 키우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년 시즌에 당장 올 시즌처럼 성적을 원하느냐 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성적을 원한다면 아무래도 김태형 감독 네. 성적을 올려봤던 선수 그 네, 감독이기 네, 네. 때문에 선수도 그렇고 팀도 그렇습니다. 해봤던 팀이 해봤던 선수들이 성적을 올리기 때문에 그 성적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신인급 선수들이 좀 잘했기 때문에 네네. 이 선수들을 계속해서 키우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독이 좀 바뀌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네네. 아유, 지금 올해 세 번째로 지금 감독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그만두게 돼서 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경기 이제 7연패 수렁에 빠졌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아 두산하고 5위 싸움이 팽팽했었는데 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버렸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주 뭐 얘기 뭐 잠깐 안 할 수 없는데 주중 경기 너무 잘하면서 네네. 그죠? 5위와 한 게임 차까지 따라붙으면서 야 8치월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네. 주말 경기였죠. 주말 경기에 3연패 충격의 3연패를 네. 하면서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월요일 휴식 후 화수 비로 인해서 3일을 휴식을 했어요. 네. 이래 되면 이 팀 자체가 약간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을 때 이렇게 쉬게 되면은 다시 차고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가는 건데 이상하게 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팀 정비를 못했다. 뭐 결과론이지만은 네네. 타선이 워낙 약하다 네. 보니까 좀 투수들은 상당히 잘해줬는데 예. 아무튼 이 안 좋은 기록들을 이틀 쉬면서 좋게 좀 분위기 전환 좀 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번 주도 되게 안 좋은 성적 올리면서 저도 좀 기분이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 구드럼 선수 토요일 경기 중계 나갔다가 완전히 멘붕, 그러니까 눈빛이 안경을 껴가지고 좀 둔한데 그 눈빛이 완전히 정신이 그러니까 약간 혼미한 느낌? 그러니까 삼실책 범하면서 타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지금 100타수가 넘었는데 홈런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를 너무 비싼 돈에 데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구드럼? 제가 항상 시즌 중에 뭐 외국인 선수 얘기는 많이 했는데 예. 결국 외국인 선수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제 복골복이라는 네. 느낌이 있다고 항상 그렇죠. 얘기를 예. 했지 않습니까? 스펙 가지고도 다 기대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많은 돈을 줬다고 해서 다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선수가 잘해주기만을 원하는 건데 그게 스텝이나 선수가 이 선수가 롯데에 얼마나 녹아드느냐 네. 이런 걸 좀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건데 분위기는 좋다고 봐요. 구드럼 선수가 뭐 최근에 세계 실책을 하면서 뭐 완전히 그 게임을 혼자서 망쳤다고 뭐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네. 안 좋은 경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타격은 좀 부진하고 뭐 주루 플레이도 그렇게 뭐 기민한 플레이는 아니었지만 수비만큼은 상당히 좋은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기본적인 플레이도 다 하고요. 근데 그날따라 저도 예.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거 비슷하네요. 예. 송구도 그걸 아예 실책을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아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지금 송구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좀 의아스러운 하루였습니다. 그날은요. 고등 네. 선수 보니까. 아니 아까 뭐 외국인 선수는 복불복이라 하셨는데 근데 윌커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선발 투수도 반즈, 박세웅, 나균환 선수 다 잘 던졌다 아닙니까? 근데 너무 타선의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지난주 화수는 비로 이제 취소된 거고요. 네네. 목요일부터 목금토일 4경기인데 투수는 뭐 어쨌든 기대 이상 선발 투수 네. 방금 호명했던 이 4명의 선발 투수는 기대 이상의 투구를 했습니다. 네네. 모두 퀄리티 스타트 이상의 어떤 투구를 해주면서 팀을 잘 끌었어요. 네네. 7회 8회 이렇게 잘 끌었는데 뭐 한 경기는 뒤에 구성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가 조금 난조를 네. 보이면서 게임을 네네. 해줬지만 이 4명의 선발 투수들은 상당히 좋은 투구를 했어요. 특히 이제 박세웅 또 나균환 선수는 아시안 게임을 놔두고 사실 최근에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부상과 좀 부진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투구를 하고 이제 소집해서 아시안 게임을 맞이하니까 그나마 조금 이 두 선수에게는 뭐 좋은 기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타격에서 너무나 부진하니까 한 방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에 대한 그 미련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도 주자 2명 깔아놓고 한동희 나와서 삼진당했거든요. 구드럼도 뭐 별로 땅벌 쳤고요. 근데 아 정말 이렇게까지 선수가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이대호 선수 이후에 참 이 한동희 선수에게 포스트 이대호라는 말 너무 많이 들었고 우리도 뭐 방송하면서 언급을 많이 네. 했지만은 한동희 선수가 작년에는 뭔가 눈을 뜨는 듯한 이런 타격감을 보여서 올해는 상당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이게 기대 이상이 아니라 기대 너무 이하의 네.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한 가지 그냥 제가 타격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TV를 보고 있으면은 한동희 선수가 제일 오버랩 되는 게 아무래도 한화의 노시안 선수가 좀 네. 오버랩 네. 되거든요. 근데 노시안 선수도 사실 이게 한 단계 지금 올 시즌에는 뛰어 올랐습니다. 올랐죠. 네. 네. 그 조그만한 이 계단을 하나 뛰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노시안 선수와 한동희 선수를 뭐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타석에서 배트 스윙을 하면서 이제 배트를 공에 중심 맞추는 게 네. 급선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심을 맞추기 위한 이 타격의 어떤 스윙 궤도라든지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이 한동희 선수는 좀 요동이 많아요 타석에서. 근데 노시안 선수도 사실 장타를 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화에서도 조금 장타에 맞는 타격법을 좀 많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 네네. 한동희 선수는 요동이 너무 심하고 노시안 선수는 아주 딱 그냥 잡아놓고 간단하게 네. 타석에서 요동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힘을 앞에서 딱 실을 줄 아는 이런 타격을 하고 있는데 결국 눈으로 볼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타석에서의 어떤 테이크백이라든지 스탠스라든지 나갈 때
한동희 선수는 눈이 너무 많이 흔들린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게 제일 최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 그냥 뭐 아니면 또식으로 장타 아니면 삼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 조금 더 정확성을 키우면서 이제 발사각이 높게 되면은 좋게 되면 결국에 홈런도 나오고 장타도 나오는데 너무 타석에서 장타만 치기 위한 힘에 의존하는 스윙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단점이 보여요. 뭘 하다가 좀 망친 것 같은. 그러니까, 네. 올해 뭐 뭔가 타격도 조언을 받고 받고 가면서. 했는데 자꾸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듯한 그런 모습.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경기를 제외하고 타자들이 다 1점씩밖에 못 냈거든요. 그렇죠. 너무 답답했는데 근데 이 와중에 그래도 믿고 있던 구승민 선수 같은 게 20세이브 하는 날이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막 점수를 실점을 해가지고 근데 너무 오래 경기 많이 나왔다 이런 또 걱정도 있어요. 보통 뭐 절반 그러니까 144경기가 이제 한 시즌인데 뭐 우완 투수 같은 경우에는 자한에 비해서 이닝이 조금 몇 게임 이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0.1이닝이든 1이닝이든 더 많을 수밖에 네. 없는데 구성민 선수도 대수대로 1이닝 이상은 안 던지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절반 이상의 지금 시즌을 치른 경기에서 절반 이상의 어떤 등판을 했다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수치상으로도 지금 분명히 연투가 많다. 예, 체력적으로 많이 다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경기 차이에서 분명 구승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 이 뒷문을 가지고 있는 롯데로서는 타 팀에 대한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선수 그래도 36경기 남은 걸 구승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를 좀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 구승민 김원중 선수 빼고 최준용 선수, 김상수 선수 이 두 선수가 사실 이 구승민 선수의 좀 짐을 들어주는 그런 투구를 해줘야 되는데 최준용 선수하고 김상수 선수에게 조금 기대를 걸어야 되지만은 구승민 선수와 비교를 했을 때는 시즌 계속 치르면서 네. 안정감은 좀 떨어진다. 이게 조금 관건이 그러니까 선발이 6회를 막느냐. 그럼 7회 뭐 최준용, 김상수가 막고 8회 구승민 나오고 9회 김원중 나오는데 한 8회 동점 따라가요. 그러니까 한 점 차라서 이제 필승조 냈는데 근데 9회 점수 못 내면 10회 무조건 집니다. 왜냐하면 투수가 없어요. 네. 보통 필승조라면은 좀 느낌은 틀립니다. 저도 거의 선발 투수만 뭐 선생을 하면서 그만뒀지만은 필승조하면은 뭐 지금 구승민 선수처럼 그리고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되려면 이 두 선수의 어떤 역할들은 분명히 한두 점 이기고 있을 때 나가는 거와 동점 상황에서 나가는 거는 분위기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틀립니다. 네네. 조금 더 한 점이라도 이기고 있는 박빙이라도 한 점이라도 이기고 있는 경기에 나가야 뭔가 자기의 어떤 마음들 그죠 뭐 이런 뭐 센스 이 머리 쪽에 있는 이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강한 정신을 좀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동점 상황에서 나가는 투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표현할 수 없는 조금 다운되는 게 좀 있긴 있어요. 네. 이제 2024 신인 드래프트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롯데 필요한 선수들 뭐 어떤 부분을 보강하면 좋을까요? 롯데 필요한 포지션은 뭐 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포스가 우리 강민호 네. 선수 그래, 포스는 이후에 좀, 그죠 네. 손성빈 괜찮다. 선수도 네. 들어왔고 네. 그리고 뭐 정모근 선수도 되게 잘해주고 네. 있고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그죠 유강남 선수도 네. 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선발 투수도 나균환, 박세용 이런 선수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네.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외국인 선수 좋은 선수를 뽑아야 되지만 네. 결국 이제 야수 쪽으로 가야 되는데 1픽에는 사실은 투수가 너무 많습니다. 네. 할 수 없이 또 롯데도 투수를 뽑아야 될 것 같고 저는 생각에 그래도 한국에서 우리 오타니 선수처럼 투타를 다 활약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래도 어떤 뭐 상징성 스타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미르 선수나 네. 뭐 이런 조탄이라는 조대현 선수 이 두 네네. 선수 중에 한 명을 뽑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팀으로서 네, 네.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냥 바람은 두 선수 중에 한 명 뽑았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른 팀이 놔둘까요? 자 오늘부터 하나 두산인데 뭐 잘하겠죠. 더 이상 말씀 안 잘해야 여쭐래요. 되겠죠. 예. 잘해야 되고. 예, 네. 오늘 감독
대행으로서 이제 이종훈 감독 대행인데 이분이 조금 뭔가 좀 새롭게 활력을 좀 불어 넣었으면 합니다. 정말. 예.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의과학대 야구 염정석 감독이었습니다.